한밤중이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냉장고의 작은 소음과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있던 그 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누르는 듯한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끝까지 들어오지 않고 마치 가슴 어딘가에서 문이 걸린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왼쪽 팔과 턱까지 얼얼하게 저릿해졌고 식은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심장 환자들 곁을 지켜온 의사였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의학 지식도 경험도 차트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저는 그 시간 환자도 의사도 아닌 그저 혼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의사면 침착했겠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이 가슴 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순간 의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어떤 약을 써야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먼저 해야 하나? 저는 그날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새벽에 가슴이 조여와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던 71살 경주에 사니는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통증은 심해졌지만 그분은 119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이 정도로?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40분이 지나고 숨이 더 차오르자 결국 119를 누르셨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심장 근육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였습니다. 지금도 재활을 반복하며 겨우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분이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80세 김옥자 할머님이신데요. 증상이 시작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119를 눌렀고 구조 도착 전까지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심호흡을 유지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빠르게 혈관을 열 수 있었고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참았고 한 사람은 연결했다. 그 차이가 남은 생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의 순서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요. 심장마비는 지식으로 이기는 병이 아니라 단 10초 안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생사가 갈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쏟아지는 그 순간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순서를 단순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행동,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를 살렸던 행동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멈추기 전에 짧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애매한 형태로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누군가는 체했나?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명치가 더부룩하네라며 소화제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 골든타임은 흐르고 심장은 조용히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병원에서 반복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심장은 먼저 아픈 게 아니라 먼저 답답해지고 먼저 불안해지고 먼저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을 듣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가슴 중앙의 압박감.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벽돌을 얹어 놓은 듯한 묵직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둘째, 식은땀. 기온과 관계없이 마치 등줄기에 물을 끼얹은 듯 흘러내립니다. 셋째, 호흡곤란. 숨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고 한 번에 들이마시는 숨의 깊이가 평소보다 얕아집니다. 넷째, 왼 팔턱 등으로 번지는 묵직한 당김. 다섯째, 설명되지 않는 불안과 어지러움. 이 신호가 한 가지만 와도 주의해야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보이면 심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조금 누우면 낫겠지, 아침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골든타임을 가장 많이 죽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주장합니다. 통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심장은 말이 없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이제 전조 신호를 알아챘다면 10초 생존법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을 마시려 합니다.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하다고 가슴을 두드리고 어떤 분은 손가락 끝을 꾹꾹 누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전화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단순히 119를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119와 내 몸 내 공간을 연결된 상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심근경색과 부정맥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119에 일찍 연결된 사람은 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 후 최소한의 준비가 끝난 상태여야 한다는 것. 그날 제가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조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3가지입니다. 119 연결, 스피커폰 전환, 문과 동선 확보. 먼저 휴대폰을 손에 쥐고 119를 누릅니다.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숨이 차 말이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스피커폰을 눌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대는 말이 흐릿해도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말이 끊겨도 계속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을 미리 살짝 열어두거나 문고리에 수건을 걸어두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는 동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을 챙기려 하거나 약을 찾으려고 이 방 저 방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숨은 더 가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9를 눌렀다면 그 다음엔 멈추라. 셋째, 말은 짧고 정확하게. 구조대와 통화할 때는 이름, 나이, 주소, 증상 이 4가지만 말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조대가 질문으로 채워 넣습니다. 몇 해 전 일산에 사시는 한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19에 연결한 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옷을 갈아입고 지갑을 챙기고 현관 비밀번호 메모를 남기고 물까지 마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혈압과 맥박이 크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환자들은 119만 누르고 현관문만 열어둔 채 움직임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결 후에는 준비된 정지 상태가 생명을 살립니다. 10초 생존법의 첫 단계는 그래서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119와 몸을 연결하고 구조가 들어올 길을 열어두고 움직임을 멈춘 채 호흡을 유지하는 것. 이 몇 초가 나머지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119와 연결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내 몸을 멈추고 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119에는 이미 전화했고 구급대가 오고 있으니 조금만 버텨보자 하며 이 방 저 방을 오가고 차가운 물을 마시고 약을 뒤적이고 창문을 열고 때로는 스스로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향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심장은 혈액과 산소가 모자라서 비명을 지르는 장기입니다. 그 순간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 빨리, 더 세게, 더 많이 피를 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장 근육은 더 큰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119 이후에 두 번째 생존 단계는 자세입니다. 몸의 각도를 바꾸는 작은 동작 하나가 심장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확인한 생존 자세는 하나입니다. 반좌위, 등을 벽, 소파, 침대 헤드 혹은 쿠션에 기대고 상체를 60에서 70도 각도로 세운 뒤 무릎은 가볍게 굽히고 다리를 꼬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누워버리면 폐가 눌리고 호흡이 더 가빠질 수 있으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때 기도가 막힐 위험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서 있거나 걷는 자세는 심장을 더욱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눕지도 말고 걷지도 말고 기대 앉아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세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호흡입니다. 심장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호흡은 그 산소를 들여보낼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큰 적은 통증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공포에 휩싸이면 숨이 빨라지고 숨이 빨라지면 심장은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의 속도를 우리가 다시 잡아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내쉰다. 이 호흡은 심장에 진정 신호를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쉴수록 심장은 서서히 안정된 리듬을 되찾습니다. 호흡을 세는 동안 불안은 줄고 불안이 줄면 산소는 더 깊게 들어옵니다. 몇 해 전 서울 불광동에 사니는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갑작스런 가슴 조임과 숨이참을 느꼈고 그때 이분은 예전에 외래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119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뒤 소파 끝에 기대어 반자위를 만들고
호흡을 4초, 6초 리듬으로 맞췄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한 건 숨을 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통증을 견딜 시간을 주더군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이송 후 즉시 막힌 혈관을 열었고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살리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준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생존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119와 연결했다면 그 다음은 반자위와 느린 호흡, 어떤 약보다 먼저 작동하고 어떤 기계보다 빠르게 생존 시간을 늘려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심장은 초 단위로 변하는 장기입니다. 연결했고 자세를 만들었고 호흡을 붙잡았다면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실수가 생존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위급할수록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만 심장은 그 반대입니다. 살릴 때보다 망칠 때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마비 초기 대응의 세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움직이지 말 것, 삼키지 말 것, 참지 말 것. 첫째, 움직이지 말 것.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더 빠르게 뛰고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움직일수록 심장이 더 고통받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73세 한 환자분이었습니다. 가슴 중앙이 벼락처럼 조여왔고 식은땀이 났지만 이분은 숨 좀 돌리자며 거실과 방을 오가다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무너지고 의식이 희미해진 뒤에서야 119를 눌렀고 도착까지는 8분, 골든타임은 이미 오래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움직인 것이 전부였고 그게 전부를 무너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둘째, 삼키지 말 것. 많은 분들이 물을 찾거나 우유, 꿀물, 소화제, 심지어 커피를 들이킵니다. 속이 막히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물 한 모금이 때로는 기도를 막고 기침을 유발하고 심장을 더 빠르게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쓰러질 위험이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물은 심장이 아니라 폐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장 발작 때는 입이 아니라 폐로 싸워야 한다. 셋째, 참지 말 것. 좀 지나면 낫겠지. 조금만 버텨보자. 민폐 끼치기 싫다. 심장마비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참는 시간이 골든타임의 대부분을 잡아먹습니다. 괜찮아질 것 같은 순간은 신기하게도 딱 한 번 찾아옵니다. 통증이 찌그러들고 숨이 잠시 편해지는 구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가는구나 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심장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조용해지는 구간이 있다. 그때 멈추면 정말 멈춘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 중반의 여성 환자였는데 통증이 몰려왔다가 한번 가라앉고 다시 숨이 가빠지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구조 요청이 늦어졌고 결국 병원 도착 전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분은 참았고 심장은 그 참는 시간 동안 더 깊은 곳에서 망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그래서 단순하지만 잔인하도록 냉정한 진실입니다. 움직이지 말 것, 삼키지 말 것, 참지 말 것. 그렇게 몸을 지키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무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심장을 지키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의 리듬을 지키고 의식을 놓치지 않는 것. 불안이 밀려오면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는 2단 하나의 문장을 대내는 것.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마비는 싸움이 아니다. 버티는 경기다. 저는 지금도 제 몸으로 이 원칙의 힘을 기억합니다. 그날 새벽 가슴이 조여왔을 때 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19를 연결한 뒤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호흡을 지켜. 기다려. 그 순간의 1분, 2분, 5분은 제게 5년, 10년, 오늘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19에 연결했고 자세를 만들었고 움직임을 멈추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의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조대만 오면 되겠지.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도착 전 5분, 7분, 바로 그 시간이 심장을 두 번째로 위협하는 시간입니다. 심장은 아직 불안정하고 맥박과 혈압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의식을 놓치게 되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 구간에서 심장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실신, 체온 저하, 그리고 공포. 첫째, 실신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는 맥박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눈앞이 흐려지고 이명이 들리고 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이때 완전히 의식을 잃으면 기도가 막히거나 토사물이 역류하거나 호흡 자극이 사라져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식 유지에는 호흡 리듬을 지키는 것 외에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몸은 더 빠르게 기절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눈을 뜬 채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 나는 버티고 있다. 이 내부 대화가 실제로 의식을 붙잡습니다. 둘째, 체온 저하입니다. 놀랍게도 심장은 추위를 싫어합니다. 체온이 1만 떨어져도 심장의 수축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이 올 때 상의를 벗거나 찬바람을 쐬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담요, 수건, 외투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깨부터 상체를 덮고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심장은 따뜻한 피를 좋아한다. 체온이 유지되면 심근의 리듬도 버틸 힘을 냅니다. 셋째, 공포입니다. 공포는 심장을 가장 빠른 속도로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같은 상태라도 두려움이 큰 환자가 침착한 환자보다 쇼크에 더 빨리 빠진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자주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휩싸이면 숨이 가팔라지고 심장은 산소를 더 요구하고 그러면 더 아프고 더 불안해지고 또 숨이 가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앵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장을 하나 정해라. 그 문장을 반복해라. 몸은 그 문장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숨은 들어온다. 나는 버틴다. 혹은 천천히, 괜찮다. 숨을 내쉰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몇 년 전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심한 가슴 조임이 왔고 119 연결 후 거실에서 반자 위로 기대앉은 채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제가 외래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떠올리고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눈을 뜬 채 큰 소리로 숨을 세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숨을 쉬고 있다. 6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고 이분은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몸을 지킨 건 담요였지만 생명을 지킨 건 마음이었다. 여기까지가 도착 전 생존 시간을 버티는 기술입니다. 119와 연결된 상태에서 반자 위로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물을 삼키지 않고 체온을 지키고 눈을 뜬 채 호흡을 잡는 것. 이 단계에서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심장을 더 나빠지게 하지 않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는 것. 119가 오기 전까지의 5분, 7분, 때로는 10분이 심장을 살리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이 보이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환자는 스스로 생존 시간을 늘리고 어떤 환자는 같은 통증 속에서도 더 빠르게 상태가 악화됩니다. 저는 그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위험은 실신입니다. 심장마비 초기 혈류가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코끝이 찬 느낌,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 눈앞이 좁아지는 터널 시야, 이 신호들이 보이면 실신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몸은 더 낮추되 눕지는 않는다. 실신은 기도가 막히는 상황과 결합될 때 가장 치명적입니다. 반자 위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돌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지 말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이 목으로 넘어가거나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단계에서 환자분들에게 한 문장을 꼭 외우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뒤로, 턱은 자연스럽게. 만약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 있는 경우라면 역할을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119와 통화에 집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수건이나 담요를 가져와 체온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은 환자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여럿이 달려들어 뭔가를 시도하려 하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누가 약을 찾아라, 물을 가져와라,
베개를 넣어라 하며 분주한 사이 정작 중요한 의식 확인이 소홀해진 경우를 심장은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이럴 때의 생존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경우라면 체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맥박과 시간 감각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거나 갑자기 너무 느려지거나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호흡 리듬을 다시 붙잡고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소리 내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나는 버티고 있다. 곧 구조대가 온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지만 뇌를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초기 환자에게 내적 독백 셀프토킹이 심박 안정과 의식 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여러 임상에서도 관찰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심장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담당 의사가 아스피린을 처방한 병력이 있으며 확보된 상태라면 씹어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삼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삼키는 약은 기도를 막는 가장 빠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소 복용 중인 사람만 의식이 또렷할 때만 씹어서 이 원칙을 지키면 도움이 되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가슴 통증이 오자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떠올리고 아스피린을 삼켰다가 실신하면서 기도가 막혀 더 큰 위험을 겪었습니다. 반면 평소 복용하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씹어서 복용 후 의식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었고 병원 이송 후 빠르게 혈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약도 상황과 방법에 따라 생사를 가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의식을 잃지 않는 것, 기도를 막지 않는 것, 심장을 더 몰아붙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심정지 전환 순간입니다. 심장마비는 곧바로 심정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지 남은 단 1, 2분 사이에 갑작스럽게 호흡이 끊기거나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도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단계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는 단 4분도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혼자일 때와 주변에 누가 있을 때는 대응이 다릅니다. 일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호흡이 있는가?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바람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다면 지체 없이 119와 통화를 유지한 채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의 원칙은 딱 두 줄로 요약됩니다. 가슴 한가운데 강하고 빠르게 끊기지 않게 초당 2번 속도 5cm 깊이 100에서 120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병원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갈비뼈는 나중에 붙일 수 있지만 심장은 멈추면 끝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있다면 역할을 나누면 됩니다.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 다른 사람은 119와 통화 환자 호흡 확인, 이 두 가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 문제는 혼자 있을 때 호흡이 멈춰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며 가장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심정지가 오면 기침을 반복해 인위적으로 심장 압박 효과를 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강하게 기침을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면 가슴 내부 압력이 심장에 기계적 자극을 주어 리듬을 되찾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 극초기에 시간을 벌기 위한 응급동작입니다. 심정지 단계까지 진행되면 기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경우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버티는 것. 가슴 통증이 몰려올수록 숨이 가빠질수록 눈을 감고 쓰러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는 본능적으로 깊게 들이쉬려 하지 말고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이 뇌를 지키는 마지막 전략입니다. 가장 슬프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 저는 의사로 살아오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생존은 행동의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기술이다. 119 연결,
반자위, 움직임 최소화, 체온 유지, 의식 유지, 호흡 관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기침과 대응. 이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시간을 만드는 것. 의학은 병원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환자 본인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3분이면 3분, 7분이면 7분. 그 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제 삶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고 새벽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숨이 턱끝에서 끊어지려 할 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저는 의사였지만 그 순간엔 그저 혼자였고 두려웠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보다 순서가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순서를 모두 드렸습니다. 심장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119로 연결하고 반자위로 몸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삼키지 않고 참지 않으며 호흡을 붙잡고 체온을 지키고 무서운 순간이 와도 끝까지 의식을 놓지 않는 법.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간을 버티는 것. 심장마비는 싸워 이기는 병이 아니라 견뎌서 건너가는 병입니다. 그 몇 분을 버틴 사람만이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의심되면 119. 눕지 말고 기대 않기. 움직이지 말고 호흡 유지. 눈을 감지 말고 의식 유지. 이 네 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붙잡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났고 수많은 이별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은 겁을 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10초의 혼자가 아니도록 지식을 미리 언어로, 행동으로 나눠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녀는 타지에 있고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조용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지식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을 겁니다. 이 방패 하나만 있어도 심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은 분명한 결심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이 10초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내일을 위한 안전장치이고 언젠가 꼭 필요할 수 있는 생명 교육의 연결선입니다. 당신이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저는 가장 먼저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또 다른 환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일을 맞이하실 겁니다. 그 내일이 또 하루 연장된 선물이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당신의 내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혜롭게 지켜드리는 시니어 건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